익명 증언하는 거와 비법조인도 익명 가능한 그 두 가지 법안에 대한 철회를 이제 좀 지시를 하셨다고 돼 있는데 어떤 의미에서 지시하셨는지와 근데 언론에서 나 지시한 일이 없는데? 그게 이게 그 선대위 선대위에서 했나 보지? 물론 뭐 제가 위임해놨으니까 선대위가 내 이름으로 할 수 있는데 저는 아직 보고를 못 받았네요. 방금 말씀하신 연장선에서 그러면 대법관 30명 정도 증언하는 방안은 철회하지 않았는데 그 부분은 동의를 하시는 건가요? 그 계속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대법관 증언 문제나 대법관의 자격 문제는 당에서 공식 논의한 바가 없습니다. 그 법안은 민주당 소속의 의원 개인이 헌법기관의 일인으로서 개인적으로 한 겁니다. 당의 입장과 관계없어요. 그리고 제 입장은 지금 그런 거 논의할 때가 아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대법원이 워낙 사건은 많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 숫자가 적기 때문에 민사사건의 70%가 기록도 보지 않고 그냥 심리불속행이라는 걸로 아예 상고 재판을 받을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고 법원 내에서도 대법관을 증언해야 된다 이런 논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얘기를 할 때가 아니다. 지금은 사법 논란을 하지 말라고 제가 선대위에 지시를 한 상태고 특히 민생개혁, 민생대책이 가장 급선무인 상태이기 때문에 우선순위라는 면에서는 지금은 때가 아직은 아니다. 그 말씀을 어제 드렸습니다. 네, 제가 이제, 공지 말씀 네. 하나 드리면 선대위에서 박범계 의원이 제출한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 법안, 장경태 의원이 제출한 대법관 100명 확대 법안은 철회하기로 선대위에서 공지했습니다. 네. 제가 지시한 건 아닙니다. 뭐 괜히 쓸데없는 논란이 되니까 그렇게 선대위에서 결정한 모양입니다. 그리고 아마 개별 의원들이 그렇게 판단한 거겠죠. 군의 문민화는 뭐 선진국들은 다 하고 있는 거죠. 오히려 저는 국방장관을 군인으로 해온 것이 관행인데 이제는 국방장관도 민간인으로 보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다만 이제 차관이나 그 이하는 뭐 군령을 담당하는 군정을 담당하는 쪽 이렇게 나눠서 군령 담당은 현역이 맞고 군정 담당은 뭐 그 적당히 또 중간중 섞을 수도 있고 좀 융통성 있게 하는 게 필요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저는 너무 양자택일적으로 극단적으로 안 가면 좋겠어요. 가끔씩은 저는 그런 뭐 여러분들이 뭐 의도한 바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언제나 이거와 저거 둘 중에 하나냐? 뭐 이런 거는 가급적이면 토론이 중요한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좀 그러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오늘 발표한 외교안보 네. 보면 한일 관계를 보면요, 과거사하고 연구 문제는 원칙적으로 사회문화 경제에 대한 정량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네. 하셨는데요. 한일 관계가 과거사 문제와 그 미래지향적 협력이 쉽게 분리되지 않고 복잡하게 얽혀 있는 네. 데서 어려움이 좀 발생해 왔는데 이런 난제를 좀 어떻게 해소하시고 어떻게 투트랙 대응을 해나가실지 구체적으로 네. 지금 외교 문제는 매우 복잡하고 미묘하고 또 섬세해야 되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진영 대결이 격화되고 있고 대한민국이 처한 지정학적 위치 매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한일 관계를 포함해서 외교 문제에는 매우 지혜롭게 정말 접근해야 됩니다. 일방적으로 진영에 매몰돼서 어느 쪽 편을 일방적으로 들고 어느 쪽과 적대화되지 않게 노력하는 게 일단 중요하겠고요. 두 번째로 큰 원칙, 외교란 우리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이나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라는 국익, 대한민국의 이익, 국익 중심으로 매우 실용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라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뭐 친일이니 반일이니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은 제가 이제 예를 들면 운동가이거나 아니면 책임 있는 위치에 있지 않을 때는 할 수 있는 얘기겠지만 이제 대한민국 전체를 책임져야 되는 상황에서는 양자택일의 이런 방식이 아니라 정말 지혜롭게 접근해야 됩니다. 김대중 오부치 선언이라고 하는 걸 많은 국민들이 기억하십니다. 과거를 직시하고 미래지향적으로 한일 관계를 풀어가겠다고 한일 양 정상이 합의했죠. 저는 그 원칙이 매우 바람직하고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렵죠. 과거사 문제, 침략 사실을 부정하고 사과 반성이 형식적으로 느껴지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서에 비추어서 진심으로 사과하라, 인정하라 라는 요구를 우리는 하고 있고 또 일본은 잘 안 하고 있죠. 또 독도 문제도 우리의 명확한 실효적 지배를 받는 대한민국 영토인데 그걸 일본 영토라고 자꾸 우기고 또 쉽게 뭐 교과서, 뭐 공식 문서 이런 데다 기록을 하고 하니까 우리 국민들의 정서상 용납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영토 문제나 과거사 문제는 그건 그대로 원칙적으로 대응해야 된다. 일본은 독일에서 배워야 한다라는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또 그렇게 접근해서 해결해 가야 되겠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한일 관계라고 하는 게 지정학적으로 매우 가까운 관계고 또 한미일 협력 문제, 자유민주 진영의 일원으로서 서로 소통하고 협력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딪히는 과거사 또는 영토 문제 외에 나머지 영역, 그러니까 뭐 안보 영역이라든지 또는 경제, 사회, 문화 영역들 이런 민간 교류 문제 이런 것들은 그 문제 때문에 제약을 많이 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분리가 쉽지는 않겠지만 그 두 문제를 가급적 분리해서 후자의 문제는 좀 미래지향적으로 전향적으로 접근하고 과거사 문제나 독도 영토 문제는 우리가 쉽게 포기하거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가능하냐라고 묻는다면 가능하게 만드는 게 정치이기도 하고 또 외교 역량이기도 할 겁니다. 일본도 필요하고 우리도 필요한 게 있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